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시간에는 정부가 지난주 세제 개편 발표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부동산 공급 금융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관련해서 시장 관심이 높은데요. 앞으로 시장 어떻게 전개될지 또 정책 내용 분석까지 포함해서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 김효선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시죠? 네, 좀 정책이 많이 정신이 나와서요. 없을 정도로 바쁘실 것 같은데, 네. 자, 전체적으로 뭐 지난주에 세제 개편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주는 이제 공급 금융 대책. 네. 어제요, 어제 발표해가지고 맞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네. 총평으로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부동산 집값에 영향을 주는 공급과 그 수요 관련된 뭐 금융, 세제까지 총 망라해서 거의 열흘 사이에 대책이 모두 나왔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 지금까지 정책의 큰 방향성으로 가져가고 있는 실거주를 지원하고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그 큰 명목은 계속해서 유지 또는 더욱 강화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정책을 펴면서 실거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공급 부족은 사실 전월세, 임차 시장의 가장 불안 요인의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공급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공급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공급은 또 건설사들이 금융이나 이런 지원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 부분도 이번엔 수요보다는 공급자 입장에서의 여러 가지 PF 같은 것들을 완화해주겠다라는 내용과 상대적으로 집을 이제 매입하기가 좀 쉽지 않은 청년들이나 실수요 위주로는 핀셋으로 완화해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자, 뭐 어저께 정부 대책 발표가 나오자마자 모든 언론사들의 기사가 정말 쏟아졌습니다. 제가 관련 기사들 쭉 다 봤는데 네. 보고 나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자, 장기적인 수급 뭐 정책 좋다.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잡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모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금 당장 일단 매수 심리를 좀 이렇게 자제를 시켜야 되잖아요. 네. 매수 심리를 좀 안정시킬 수 있는 효과를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급 정책으로 단기 효과를 논하는 거는 사실 맞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급은 아무리 계획대로 잘해도 3년이나 5년 정도의 시차가 발생하는데 말씀하신 단기적인 심리는 그 시차 동안 얼마나 주택 구입자들이 시장에서 기다릴 수 있느냐, 그거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이제 말일 텐데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실제 거주할 집이 부족해서 공급이 필요한 상황인데 빈집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빨리 해도 30년의 착공 기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당장의 공급 부족, 앞으로 확정된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까지 안정시키는 거는 이번에 나온 대책들을 얼마나 빨리 정말 약속대로 잘 진행되느냐의 추이를 살펴보고 아마 좀 이렇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난주 세제 개편 발표했을 때보다는 분위기는 좋아요. 네. 이번에 공급이나 금융 대책 나온 걸 봤을 때는 업계에서도 뭐 환영 평가를 내놓기도 했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책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속도. 그래서 이번에 나온 대책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게 그 지구 그 공공택지 개발하는 거를 68개월에서 37개월로 초고속 스피드로 이제 개발을 하겠다. 이게 핵심인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가능한지 안 한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빨리 하려면 사실 이제 보상 기간이 상당히 진행됐거나 아니면 분쟁이 좀 덜한 지역들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공택지들의 사업이 지연되는 가장 큰 요인은 인허가에 대한 절차, 인허가 속도보다는 말씀드린 보상에 대한 부분이나 뭐 관계 기간 같은 민원 같은 것들 발생하는 그 갈등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아무리 인허가 절차를 단축을 해줘도 분쟁을 또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이 정책만으로는 좀 쉽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분쟁이 없는 지역은 정부가 단축해서 진행을 하면 그건 가능하다. 네. 근데 분쟁이 있는 곳은 정부가 이런 의지를 표명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단계에서 동의율도 이게 몇 퍼센트에 따라 이게 상당히 사업 추진이 힘들어지는데 이걸 5% 낮췄어요. 네. 75에서 70%로. 이것도 상당히 진전된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뭐 이후에 공사비 갈등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진척이 되고 쉽지가 않을 텐데 이런 것들을 그래도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어떤 보완책들이 더 있으면 좋다고 보시는지
또 뭐 제안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그 동의율을 낮추는 부분도 토론회 때 많이 나왔던 네.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 토론회에서 전문가나 일반 시민들 또 네. 관련된 공급자들이 발언했던 게 상당히 많이 군데군데 네. 담겨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건 전체 정비 사업은 아니고 재건축은 동의율이 70%였는데 네. 재개발은 오히려 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동의율을 더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걸 재건축 수준에 맞게 지금 맞춰준 이제 부분이고요. 동의율은 사실 70% 정도까지는 뭐 이렇게 속도를 낼 수는 있지만 네. 그 이상을 받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정말 안 하겠다라는 사람들의 네. 의지가 좀 많기 생각은 때문에. 다 다르니까요. 네, 그래서 그 상단을 좀 이제 낮춰줬다라는 부분은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다만 이제 빠르게 하려고 하면은 사실 사업성을 해결해야 되는 게 가장 네. 큰 부분인데 사업성은 정책적으로 해결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도 네.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출이나 이런 부분을 완화해주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는 것도 갈등조정위원회 이런 게 담겨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여러 가지 넣어놓은 부분들이 잘 이제 그 효과를 발휘하면은 좀 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또 이제 눈에 띄는 게 금융대책에서 사업자는 이제 PF 보증이 이제 좀 원활하게 돼야지 되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니까 멈춰 있었고 이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안 되니까 네. 또 멈춰 있었고 네. 이런 것도 좀 풀어주기 위해서 PF 보증도 늘리고 이주비 대출도 좀 완화하고 네. 뭐 이렇게 돼서 약간 긍정적으로 업계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숨통이 좀 터질 거로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때 토론회에서도 늘 이제 공급하시는 이제 입장에서 말씀 많이 하셨던 게 사업이 지금 안 그래도 네. 지연이 되는데 네. 지연되다 보면 갑자기 대출 연장이 안 네. 되고 아니면 금리가 너무 변동되고 높아지고 이런 상황이 너무 발생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장기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금리도 고정금리로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이 총량 관리에서 제외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전체 그 자기의 대출 그 부분에선 빠졌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의미가 크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주비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냐 사업자 대출이냐 이런 논란도 많았는데 네. 금융위 자료 보면 가로치고 사업자 대출이라고 또 적혀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이주비 대출도 숨통은 틔워줬고 또 대출을 내는 대출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도 네. 종전 자산 평가액으로 좀 낮게 평가됐던 게 네. 종전과 종후를 비교해서 높은 금액으로 할 수 그것도 있기 상당히 중요한 때문에 포인트 같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대출이 더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여전히 금액에 따른 6억까지의 상한선은 또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풀어준 건 또 완전히 푼 아니거든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찌됐던 지금의 정부 기조를 그 유지하면서 네.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줬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숨통이 틔워졌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숨통이 틔어지는 건 좋은데 또 이제 우려되는 것도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강남이나 이제 한강벨트 중심으로 정비 사업장들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이쪽에 이제 이렇게 숨통이 틔어지면 또 이제 속도가 나고 이렇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또 이쪽에 투자 수요가 몰리지 않겠냐. 역시 아직도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 욕망들이 사람들한테는 다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투기 수요 내지는 투자라 하더라도 좀 다시 또 시장이 과열될 요소는 없는 건지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정비 사업이 지금 지원을 하기 전에도 아무래도 사업성이 더 좋으니까 분양가를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강남권이나 이런 지역들 사업 속도가 더 빨리 났는데 이제 지원이 또 나왔으니까 더 빨리 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 수요 투기 억제를 하는 그런 장치들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LTV나 DSR이나 가격에 따른 상한선 같은 것들은 아직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도 이제 강화하는 방향성이 뭐 지금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전체를 이끌 만큼의 큰 영향을 주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PF 보증과 관련해서 제주에도 이제 부동산 개발하시는 분들 보면 이것 때문에 이제 사업이 막혀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좀 풀릴 것 같아서 네. 뭐 굉장히 다행이다. 네. 사업하시는 분이나 주택 공급 차원에서 볼 때.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사업도 추진도 안 하면서 남의 돈만 가지고 하려는 또 사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을 하는데 이번에 좀 완화를 시켜주면 오히려 좀 좋지 않은 사업들까지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럴 수 생각하세요?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게 보증도 지금 이제 강화를 했고 금액 자체도 늘려주고 또 조건도 좋게 해줬기 때문에 이거를 선별해서 정말 될 만한 사업장에 많이 투입을 해야 네. 될 텐데 그러려면은 그냥 이제 금융기관 단독으로 심사를 하기보다는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같이 해서 정말 사업성이 나오고 사업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제 지원을 이제 해주는 쪽으로 좀 잘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금융 관련해서 또 은행에서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가계 부채 안정, 뭐 가계 그 대출이 워낙 많아지고 퍼센트가 이제 GDP 대비 너무 이게 목까지 차오르는 그 상황이 되니까 정부에서 그걸 낮추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네. 안정 관리의 차원이 있는데 이게 사업을 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또 유동성을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이제 밸런스가 잘 맞아야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텐데 이게 밸런스가 잘 맞게끔 되는 정책 내용이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작년에도 가계부채가 이제 빠르게 늘어나서 올해 이제 처음 계획을 세울 때 가계부채 관리를 더 쪼여놨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필요한 곳에는 이걸 좀 이제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방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가계부채 관리가 굉장히 좀 급한 일이었지만 지금 사실 하반기 들어서면서 모든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이제 국민들께서는 주택 공급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 그래도 다시 완화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 지원되는 그 피 같은 부채가 아까 저기 말씀하셨던 그 불필요한 곳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에 지원되게끔 차후에 관리하고 지원하는 것을 좀 심사하고 뭐 하는 것들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보면 국민은행이 막 선도적으로 주담대 그거를 낮춰가지고 많이 이제 시장에 좀 어려움도 있고 그랬는데 은행 내부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어떤가요? 저는 그쪽 이제 관련된 부서는 아니라서요. 근데 그것도 그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를 늘 연말에 몰아서 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선제적으로 좀 당겨서 오히려 관리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대책에서 또 관심이 가는 게 아파트 말고 비아파트 뭐 빌라 뭐 개발이 되고 이쪽 이제 분양 시장이 될 텐데 이쪽에 약간의 지원도 해주고 완화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민들은 꼭 아파트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아파트 시장도 활성화돼야지 주거 안정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약간의 불안감이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시장이 좀 활성화되면서 좀 안정에 기여가 될 거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아파트도 이제 토론회 때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번 정부에서는 아파트 위주로 공급만 계획을 했었는데 비아파트 비중을 좀 상당히 많이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주택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서에는. 근데 일반 주택을 이제 그 완화를 해서 공급을 많이 하려면 법령 개정이 우선시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절차대로 좀 빠르게 법령 개정이 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사려는 수요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비아파트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더불어서 인식 개선도 같이 필요할 것 같고 이번 내용에 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좀 샘플이 되는 그런 공공주택을 만들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다양한 그 주거 유형을 예를 들어 뭐 부부나 아니면 청년이나 고령층 대상으로 각자에게 맞는 공공주택을 샘플로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라서 과거에 인식이 됐던 그런 비아파트의 유형이 아니라 나에게 꼭 맞는 그런 비아파트의 좀 모델이 나오면서 법령 개정도 함께 개선이 된다면 좀 장기적으로는 기대가 되는 그런 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이제 지금 얘기한 비아파트 시장, 그다음에 아파트 시장 전체적으로 공급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이제 수요자들 입장에서 대출도 좀 받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대책들이 나온 건데 전체적으로 가장 우려됐던 게 지금 불안한 전월세 시장이잖아요. 네. 전세는 아예 씨를 많이 받고 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서민들이 살 공간이 없다. 이게 가장 큰 이제 사회적 문제였는데 전월세 시장이 조금은 안정화될 걸로 보시는지 여전히 계속 불안한 시장으로 갈 거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전월세 시장은 당장에 해결해야 될 과제거든요. 지금 당장 전세 매물이 너무 없고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가격도 너무나 많이 오른 상태인데 사실 그러기에는 공급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장 빈집을 만들어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 공급 정책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제 거기에 그나마 담아놓은 부분이 이제 장기적으로 그 공공 임대주택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제 더불어서 당장에 뭐 4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주체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려면
되면 뭐 민간이든 공공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지금은 좀 부족한 기업형까지 좀 잘 우리나라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좀 한 차례 더 고민이 필요한 부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번 대책에서 이제 보면은 공급의 규모, 양보다는 이제 속도 이것에 무게를 두고 빨리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강조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가면 빨라지겠지만 갈등이 있는 곳에는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정부가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이게 포인트가 될 텐데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이주비하고 갈등 요소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들인데 네. 정부가 전체적으로 이 갈등의 요소를 잘 해결하면서 실행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나름대로 분석하거나 뭐 전망하신 내용들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죠.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뭐 쉬웠으면은 빨리 공급이 벌써 다 했겠죠. 됐겠죠. 근데 보상비 같은 거는 사업 초창기에 택지를 이제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네. 일인데 보상비뿐만 아니라 관련된 뭐 문화재청이라던가 뭐 역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보상이 늦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책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운데 다만 공급 계획이라는 게 어디에 몇만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딱 박혀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뭐 문화재 이슈가 나오거나 뭐 지연되는 상황들이 생기면은 그 숫자 자체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리고 기간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급 계획을 그냥 언제 하겠다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전에 뭔가 이런 협의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능성 있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발표를 하면은 오히려 좀 신뢰도 면에서는 좀 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정책 내용에 대한 평가나 이제 전망은 조금 뒤로 하고요. 중요한 거 이제 각자 당사자 입장에 맞는 조언과 전략을 좀 제시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주택자, 네. 무주택자인데 나 이제 집을 사고 싶어. 내 집 마련 수요자예요. 자, 지금 마음이 급해서 이번에 추경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지금 사는 게 좋은지 네. 아니면 정부가 발표한 대로 3기 신도시 아니면 이제 신속 공급하는 뭐 새로운 택지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추경 매수 많으십니다. 네. 이렇게 거의 이제 매수 문의가 더 많은 상황인데요. 사실 내년에 서울 아파트 그 입주 물량이 17,000호로 확 줄어들거든요. 네. 근데 올림픽 파크 프리온 단지 수가 네. 12,000세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인 신축 입주 물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이고 전월세도 지금 물건이 없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매매 시장은 매매 시장대로 전월세 시장은 전월세 시장대로 네. 공급 부족을 내년에도 이어져서 좀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신 분이라면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는 지금이라도 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정책에 나온 것 중에 청년들이 이제 비아파트를 좀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게 내년부터 출시가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비아파트에 해당되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서 벌써부터 이제 오래된 재개발 빌라의 투자와 이제 이런 목적들로 매입을 하려는 문의들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재개발 빌라는 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그냥 가격만 보고 사시기보다는 단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시고 매수를 하시는 것을 좀 주의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번 정책 내용 중에 또 눈에 띄는 게 청년층 또 신혼부부를 위한 지원책이에요. 자, 금융 여러 가지 완화 조치들을 활용해서 뭐 매수라든지 어떤 사업지 진출이든지 뭐 비아파트 또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을 짜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청년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네, 청년들이 사실 뭐 자산 형성 시기도 짧고 현금에 대한 뭐 흐름도 그 기성세대보다는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장 지금 힘든 상황이고 월세도 평균 1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매입을 우선시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네.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으신 상황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내년에 전월세 관련해서도 좀 금융 쪽으로 새로운 그 혜택이 좋은 상품이 출시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당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조건 이제 그 임차 기간 2년이 끝났을 때 갱신을 먼저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신규가 더 지금이라도 신규를 해두는 게 4년 동안 주거 안정을 좀 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주거 안정을 꾀하는 방법들을 각자 도생하면서 찾아야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저는 주택이 있어요. 근데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또 준비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번에 뭐
주요 알짜 지역들이 사업 추진이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열렸으니까 그럼 나도 여기 이제 올라타 볼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상급지 갈아타기 전략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 상담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본인이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본인 집보다 더 상승폭이 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금 여력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 사실 갈아타기가 쉽진 않거든요. 그리고 네. 주택 관련해서는 거래 비용도 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이렇게 모아둔 현금 자산 여력, 융통할 수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이제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상급지 갈아타기도 굉장히 유효하지만 지금 세법 개정안이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근데 네. 그게 확정이 되면은 고가주택부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네. 세법 개정안이 확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살펴보고 그 후에 움직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세 월세 세입자분들이 또 대다수기 때문에 네. 임대차 계약 만기를 앞두고 있거나 지금 또 살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유사할 것 같은데 한 가지 좀 이번 정책에 새롭게 담긴 내용이 있어요. 그 안심 전세 그 신탁 네. 제도가 담겨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것도 이제 눈에 띄더라고요. 네, 임차인은 전세를 내고 그리고 그걸 기관에서 운용을 해서 임대인한테 월세를 주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꼬박꼬박 받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더 선호하는 전세를 이제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탁 제도도 한 번쯤은 살펴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뭐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나가가지고 자 앞으로 하반기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주요하게 살펴봐야 될 변수 그다음에 네. 뭐 제언 주실 게 있으시면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이제 주거 불안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말씀하시는 때인데요. 지금 이제 모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공급입니다. 공급은 근데 정부 정책 탓도 아니고 지금 그동안 이제 굉장히 바뀐 사업 환경 때문인데 그래도 이번에 공급 계획들이 이제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총망라해서 할 수 있는 거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빠르게 잘 진척되는지 살펴보시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관련된 이제 제도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움직이시기 전에는 늘 이제 특히 세제에 관련된 것들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점검하고 움직이시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